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27일에 업로드되는 책걸상 698회, 사실 시즌 5의 마지막 방송이어야 하는데 YG가 두 번 더 한다고 하는 바람에 네. 신년 첫 주까지 이번 시즌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699에 700개 두 번 더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니 뭐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 저 아시죠? 네. 다음 시즌이 두 번 짧아진 거. 조삼모사죠. 조삼모사. 네네. 댓글을 봤는데 전 저 냉군님인 줄 알았습니다. 냉군이 아니라 행군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행구님 새로 유입하신 댓글을 분이신 것 같아요. 남기셨습니다. 지금 1회부터 정주행하면서 현재 에피소드 번갈아 듣고 있습니다. 와. 이번 방송은 미래를 알고 있어서 JYP YG님께 2023년에도 방송하고 계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런 절박한 역사도 있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되게 어려울 때 막 이제 방송 못해요 뭐 이런 얘기 할 땐가 봅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18년 한 여름 정도까지는 그냥 근근히 했었고 네. 그때 그 대형 포털 네이버에서 이제 후원을 완전히 끊겠다 그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적이 있었죠. 올리비아 마미님 댓글 남기셨습니다. 취미는 사생활 유쾌하게 읽었는데 장진영 작가의 신간이 나왔더니 자발적으로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지난 주말 고1 기말고사를 끝낸 딸아이와 데이트 겸 서점에 가서 책걸상 추천도서 비바제인을 사왔습니다. 정말 주말이 가기도 전에 단숨에 읽었습니다. 책 덜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도 홀리듯 책을 읽게 하는 마성의 책걸상. 펀딩 꼭 성공해서 다음 시즌도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 고등학교 1학년 딸이 그럼 올리비아겠군요. 아 그렇네요. 마음이니까. 마음이니까. 네. 올리비아 양도 고등학교 1학년 이번에 이제 마치면은 겨울방학에 좀 소설 같은 거 좀 봐도 되지 않습니까? 뭐 되겠죠. 비바제인 네. 봐도 되겠죠. 비바제인 뭐 충분히 볼만하죠. 비바제인 여고생이 보긴 조금 센가요? 아유 요즘에 뭐 고등학생들 네. 알고 다 아는데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모녀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아 드디어 JYP님이 432를 읽으시겠네요. 오스터 책 중에 가장 긴 책 아닌가요? 저도 오스터 좋아해서 이 책도 읽었는데 신선한 구성의 이전 책들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의 책이었고 이연세에 이렇게 긴 책을 끝까지 에너지와 지적인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 쓴다는 점에서 감동이었습니다. 이언 맥케온도 좋아하는데 약간 줄리안 반스 같은 계통의 드라이하면서 인생이나 사회에 모순되는 점들을 문학적으로 묘사하는 점이 좋아요. 나 같은 기계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 읽어봐야겠고요. 제 최애 책은 암스테르담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은 아닐까요? 발음을 정확하게 못할 것 같아서. 짧고 sarcastic하고 끝의 트위스트가 매력적이에요. 왜 굳이 이렇게 그러면요님 그럼요님 외국에 계세요. 외국에 계신 네네네 외국에 분이시군요.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 책들도 다 원서를 읽으셨을 거예요. 아 really? 예, 그러면요님 대체로 다 원서로 미리 읽으신 다음에 아, 이 책도 너무 재밌는데 한국에 번역되어서 책걸상에서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시는 청취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JYP는 432를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샀잖아. 굿즈만 사고 그러면. 굿즈 때문에 특별히 휴면 계좌 살려가지고 예24에서 샀는데 그 굿즈는 잘 쓰고 있지만 책은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진짜 제가 환경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굿즈 남발하는 출판사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이런 JYP의 행태를 보니까 왜 그러는지 왜 그런지 알겠네요. 그 432를 너무 읽고 싶은데 못 읽는 이유는 폴 오스터를 YG나 박평이나 혼비가 저만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변명입니다. 431은
이자들이 안 읽을 것 같고요. 방송을 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닐 셔스터먼의 수학자 시리즈 같은 경우는 누가 뭐 읽을 누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누가 좋아할 것 읽었습니까? 같아서? 뭐 이영준 작가의 뭐 고독한 밤에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지금 뭐 누가 보라라는 읽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그 이제 저 YG는 유혹하는 YG 코너도 있으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박평도 이제 요럴 때 복수하듯이 한 권 들고 와서 딱 이렇게 아니 썰을 유혹하는 푸는데 JYP 한번 하세요. 못해. 능력이 안 돼. 안 돼요. 혼자서는 유혹을 못해. 말도 안 돼. 지금 박평 지금 야. 올해 방송 중에 제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는 아니, 저 듯이. 너무 진짜 좀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구나. 난 능력이 안 돼. 아 능력이 안 돼. 혼자서는 유혹을 못해요. 아니 책 내용 요약도 못하는데 뭘 그걸 어떻게 유혹을 해요? 누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아직 못 읽었다. 네, 다른 책 보느라고 방송할 책들 그리고 방송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책 아니 보느라고. 올해의 책은 방송할 책들도 없잖아요 지금. 응? 그럼 연말에 그런 책 읽어야죠. 굿즈만 받아가지고 내려면 챙기지 말고. 펀딩 성공하는 바람에 다음 시즌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음 시즌 방송할 거 이미 읽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지금 저 초반에 지금 깜짝 놀랄 만한 분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벌써 지금 우리 다음 시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 또 연차가 쌓여서 그런지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제안 같은 것도 가끔 들어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심지어 저 지금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2월 말쯤에 또 어마어마한 게스트 모시고 방송하고 벌써 2월 말 스케줄까지 다 잡혀 있어요. 아, 그래서 431을 읽을 시간이 없어. 431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2월 말에 언젠가 읽겠죠. 2월 말에 녹음이 예정되어 있는 확정은 아니지만 예정되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얼굴과 이름을 아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 먹으면 3월달 초에 전 방송이 국민이. 되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오음절 단어 한 번만 딱 말하면 온 국민이 누군지 다 아는 이런 그 유행어도 있으시고. 심지어 유행어 딱 이야기하는. 정말. 박평도 지금 모릅니다 누군지 우리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책 네. 쓰신 분이겠죠 당연히. 책을 썼으니까 지금 나오는 책글성에 거죠. 출연하는 네.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것도 근데 우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책걸상에 나오고 싶다. 그래서 우리 잠깐 망설였잖아. 깔까? 우리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아무나 나오는 방송 아니에요라고 말할까 하다가 덥석. 네. 그러면 이 방송이 나가면 화제가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분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심지어 보도자료 보도자료 같은 걸 뿌리겠지. 뿌릴 수도 있어요. 정말 네. 기대됩니다. 베니더쿠님 댓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베니도쿠님. 드디어 이안 맥큐언을 한참 따라 읽던 작가인데 한동안 뜸했습니다. 이 기회에 다시 읽어봐야겠어요. 인생의 아이러니를 잘 표현한 작가지요. 줄리안 반스가 짝꿍처럼 늘 떠오르는데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로무녀님께서도 줄리안 반스랑 같은 카테고리로 묶였다고 방금 댓글을 읽어드렸죠. 줄리안 반스 특집을 기대하며 그리고 이언 맥큐언은 채실비치에서 암스테르담, 너셀, 바퀴벌레도 재밌답니다. 네. 이언 맥큐언 좋아하시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스콜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이분 좀 맨유 축구 좀 보시던 분인가요? 혹시 스콜스? 이언 맥큐언의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서점으로 달려가는 독자로서 이번 방송 너무 반가웠습니다. 생각보다 작가와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적어 좀 아쉬웠지만요. 저희 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언 맥큐언의 전작들을 특히 박평이 안 읽은 상황이어가지고 박평의 고상한 평 같은 걸 못 들어서 저도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좀 읽어요. 지금 박평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네. 작가와 책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방송에서 적은 거는 대부분 다 YG 때문입니다. 왜요? YG가 자꾸 딴소리해서 그런 거지. 네, 나 그때 그 진짜 딴소리 할 것도 있었는데 제가 다 참았잖아요. 못했어요? 다 못했어요. 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 이안 맥큐언 신작에 나오는 그 정치인 또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었는데. 스콜스님의 댓글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속죄 외에 최근 작품 레슨즈와 솔라 강추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검은 개 같은 소품들도 어느 하나 뺄 작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언 맥큐언 작품들의 놀라운 점은 하나하나가 모두 각각의 인생,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나이가 무르익고 난 뒤 종종 뒤늦게 찾아온 통찰까지 모두 아울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제가 그 폴 오스터에 대해서 느끼는 심정하고 비슷한 표현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폴 오스터를 이언 읽어보지 않아서 맥큐언에게 모르겠는데 써놓으셨고 약간 비슷한 카테고리일까요? 이언 맥큐언 좀 다릅니다. 달라요? 네. 다르지만 지금 묘사하신 이 스콜스님의 문장을 보니까 제가 폴 오스터 작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약간 비슷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근데 느낌. 우리랑 교류하는 작가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책걸상이랑 교류하는 작가님들 중에서 폴 오스터 광팬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요? 문지혁 작가님. 문지혁 작가님 최애 작가가 폴 오스터라고 그랬어요. 역시 이제 좀 지적인 분들이 좋아하는 작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 431 저기 굿즈 때문에 사신 분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엄밀히 정확히 말합시다. 굿즈 때문에 샀다니요. 굿즈 때문에 예스24의 계정을 굳이 살려서 거기서 샀다. 딴 데서 안 사고. 그걸 늘 이제 굿즈 때문에 샀다고 굿즈 때문에 하죠. 샀다고 해요 보통. 굿즈가 없었으면은 그냥 다른 늘 가는 서점에서 샀겠죠. 굿즈가 없으면 안 샀을 경우에 굿즈 때문에 샀다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굿즈 방송 같네요. 아니 좀 상식이 다르네요 우리랑. 펀딩 참여해주신 분들 굿즈 열심히 제작 들어갔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린 에스프레소님께서도 도서관에서 이 책 보고 그 이언 맥큐언 신작입니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방송 듣고 나니 당장 읽어보고 싶어져요. 빌리러 갑니다. 그리고 JYP님 이언 맥큐언 속죄 진짜 재밌어요. 두껍고 판형은 크지만. 네. 어쩌라고요? 그리고 JSHA 땡땡땡땡님께서도 나 같은 기계들 당장 읽어야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서 모임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랑 읽었는데 궁금해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죠. 책걸상은 늘 위안이 됩니다. 네. 이언 맥큐언 숨은 팬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맞네요. 그러게요. 네. 지금 이번 책걸상 이번 주에는 박평, YG, JYP가 각각 올해 읽은 문학 작품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몇 개씩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박평이 먼저 또 뭐 하나 던져볼까요? 네, 그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그 작가들의 연륜을 좀 안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또 이제 작품을 펼쳐놓고 보니까 약간 아쉬운 작품들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았는데 그 좋음에 이제 적당한 크기의 어떤 평가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덜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작품들인데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 폴 오스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문지혁 작가님의 중급 한국어예요. 네. 저도 약간 만지작 거렸었는데. 중급 한국어. 네. 올해 방송했던 책이군요. 네. 제가 이거를 뭐 전수조사를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이제 문학상들이 연말에 발표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 문학상들의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고 근데 받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본심에 많이 올랐고 그래서 평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수상한 것만큼의 어떤 작가에게는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호평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게 읽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상을 받지 못해서 아쉽기는 했거든요. 근데 아쉽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중급 한국어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이런 거구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소소하게 읽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의 소박함 같은 게 이 작품을 더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올해의 책이다. 이렇게 밀어붙이지 못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소박함이 혹은 중급, 소박함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하나의 코드이기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었잖아요. 거의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하면 문학의 이름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었고 권력이었고 근데 지금은 하나의 취미이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직업의 하나이거나 수업을 하는 과제의 하나이거나 뭔가 굉장히 위축되고 작아졌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냥 문학은 그냥 문의 물에 불과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발견이나 문학적 표현이나 이제 문학적 세계라는 게 주는 그 나름의 효능이라는 게 또 이렇게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줘서 약간 좌절돼 있었던 문학에 대한 자조감 같은 게 약간 문학적 자부심 같은 걸로 좀 바뀌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어떻게 보면 화자가 갖고 있는 어떤 야망 없음 음. 이런 게 뭐 그냥 하나의 소박함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시대의 코드이기도 하고 또 뭔가 중급화된 그런 가운데 있고 약간의 어정쩡함 이런 게 그냥 한 시대의 코드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찾아나가는 새로운 즐거움 같은 걸 또 상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가벼운 소설만은 아닌 것 같다. 되게 많은 걸 좀 내포하고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다. 시대상을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그 저뿐만 아니라 뭐 박평이나 JYP나 다 초급 한국어도 굉장히 좋아하고 중급 한국어도 굉장히 좋아해서 그 뜻밖의 이런 것들 많아요. 책걸상으로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를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는 또 그 다른 자리에서도 그 문지혁 작가님 소설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를 많이 소개를 했는데 그때도 그걸 보고서 이런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라는 블로그 같은 것들을 가끔 볼 일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글들을 읽을 때마다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그 문지혁 작가님 작품이 약간 평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소소하다라고 오해를 받는 계기가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소설로 옮겼다라고 그냥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에세이 같다. 그냥 에세이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소설가로서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잘 직조된 사실처럼 믿게 만든 허구인데 굉장히 소설적이죠. 오히려 네, 그런 그걸 사람들이 감을 못 잡으셔서 우리 방송 출연했을 때 그랬잖아요. 어머니 잘 살아계시고 여동생은 없다 그랬던가. 여동생은 없고 네, 다 허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설명도 듣고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들여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그냥 소설 독자들 입장에서는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그냥 적절하게 써놓은 것 아니야? 그러니까 오토픽션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그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한국 문학계에서 약간 발언권을 좀 가지면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박평 픽을 평소에 신뢰하시는 분들인데 문지역의 중급 한국어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요번에 한번 꺼내가지고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세요. 초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되게 좋습니다. 초급 한국어 안 읽으신 분이 중급 한국어를 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네. 초급을 읽은 다음에 읽으면 조금 더 재밌긴 합니다만 그냥 중급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급부터 읽고 초급을 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허구다. 그러니까 문지혁 작가님이 창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급 한국어 방송할 때는 문 작가가 없이 네, 셋이서 했고요. 박평이랑 우리끼리 한 거고 중급 한국어는 작가가 직접 나왔었던 거죠. 그때는 박평은 없었고. 네. 이제 다음에 실전 한국어가 한국어. 나오면 어떤 작품일까 너무 궁금해요. 실전 한국어 네. 나오면 문학상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YG도 하나 추천하십시오. 저는 기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엔솔로지. 네. 좀 약간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러니까. 선택입니까? 약간 정치적인 선택이죠. 제가 있어 보이려고. 그러니까 올해 한국 문학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십수명의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밥벌이와 관련한 고민들을 소설로 형상화를 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책으로 내보자라고 하는 취지의 동인을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동인지인 기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책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서 물론 기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에 실린 작품들은 뭐 읽기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편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엔솔로지에 실린 작품들이 과연 우리 시대의 밥벌이의 모습을 잘 형상화했는지를 놓고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도들의 약간 깃발을 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책걸상에서 소개도 했었고 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인 이름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월급 사실주의. 사실주의라는 이름의 동인이고요. 지금 한 이제 10여 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장강명 작가가 처음 깃발 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장강원 작가랑 정진영 작가. 네. 네. 그 장강명 작가가 썼던 단편집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 요것도 이제 올해 방송했었고 올해 읽은 책 중에 상당히 중요한 책인데 네. 그거를 이제 버리고 왜이 앤솔로지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를 택하셨군요. 뭔가 좀 더 뉴스에 장강명을 적합하기 싫어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귀하의 도고에 감사드립니다를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을 때 장강명 작가가 더 칭찬해 줄 것 같아서 역시. 장강명은 작가보다는 기획자로서 더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까?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작가로서의 조명은 많이 받았으니까 네. 약간 이제 기획자로서의 조명을 더 그리고 해주고 싶으신 또 거. 장강현 작가가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아니 왜 오랫동안 같이 기획한 괴롭혀도 지금 프로젝트이기 시원찮을 때문에. 판인데 왜 YG 편을 아니 들어줍니까? 왜 지금 그 상황에서. 아니 왜 여기서 박평이 JYP 편에 서가지고 나를 괴롭혀야 됩니까? 사람 괴롭히는 게 제일 재밌는 일 중에 하나니까요. 아, 박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이거 제가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둘 다 괴롭히는 거였습니까? 네. 네 어쨌든 간에 그 저는 장강민 작가의 그 SF 모아져 있는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도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 실린 작품들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책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싶어서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아 그리고 제가 또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또 멋진 책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장강민 작가님께서. 그 원래 장강민 작가 매니저입니다. 아니 내가 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초에 한 잡지에 3번에 걸쳐 가지고 연재한 그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관련된 이제 중편 소설이 있어가지고 그 중편 소설을 원래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세상에 놓으려고 하다가 양이 많아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또 메일 주고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고치다 보니까 아 이걸 그냥 아예 좀 늘려가지고 경장편으로 그냥 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작업을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년 초에 그 인공지능과 일자리와 관련된 장강민 작가의 또 근미래 SF 소설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장강명 작가 전 어제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 안 했던데. 아, 좀 관심을 가지세요. 맨날 그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아니 장강명 작가가 그 말을 안 했다니까 나한테.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오셔서 한번 만나면 얘기를 요즘에 쓰고 있는 작품은 뭐냐, 준비하고 있는 책은 뭐냐 이런 거 안 제가 물어보고 그거 안 물어보고 금음 잘 되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네, 잘 된다고 합니다. 금음이 올 시즌 책걸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YG가 대표적으로 우리 다 같이 도와주기로 했는데 대부분 YG가 이제 독박 썼는데 금음의 방도 많이 만들고 네. 활동 많이 했죠. 55개나 만드셨다. 55개를 만든 방을 걸로. 55개? 네. 50개만 만들기로 약속했는데 55개. 5개를 더 만들었고. 네. 친장강명. 친장강명이지만 올해의 책으로는 장강명이 쓴 책 말고 기획한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책도 나온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데 장강명 작가요? 그 시리즈 확인은 되지 맞아요. 않았지만 그 월급 사실주의. 월급 네. 사실주의 원래 처음부터 그쵸, 계속해서 네, 나오는. 두 번째 동인지도 출판사를 잡았나 봐요. 사실 그게 출판사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출판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게 문학동네일지 다른 출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장강명 작가 이름 나온 김에 예고 드리죠. 우리가 이제 언제나 새로운 시즌의 시작은 장강명과 함께 책걸상 전통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시즌 701회 장강명 작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1월 8일, 1월 10일 두 차례 방송은 장강명 작가 그리고 또 금음의 HJ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또 시즌 6의 6의 시작도 장강명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주시고요. 장강명 PPL 같네요.
아니 이제 돈 한 푼 못 받는데 아 우리 좀 약간 요청해야겠다. 재밌는 좋은 책이었으니까. 네. 네. 뭐 저 광고 좀 듣고 갈까요? 장강명의 뭐 책 광고라도 하나 틀어야 될 것 같은. 네. 올해 제가 읽은 소설 중에서 내일 또 내일, 내 또 내 네, 내 돈에. 말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뽑아라 그러면 저는 트러스트 뽑겠습니다. 아 올해 초에 올해 화제였죠. 에르난 디아즈의 작품. 우리가 방송하고 나서 플리처상을 받는 바람에 네. 우리가 방송한 다음에 받았나요? 다음에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방송해서 준 게 아닐까. 네. 그 JYP가 오바마 추천 도서하고 이제 코드가 맞았던 참 드문 경험을 했었죠. 오바마 추천 도서 바로도의 링컨을 비롯해가지고 대부분 JYP하고 안 맞았는데. 근데 JYP 에이모 토울스 책을 안 읽었잖아요. 에이모 토울스의 작품은 JYP랑 감성 맞는다니까요. 그 이제 저 집에 있는데 네. 두꺼워가지고 저 모스크바의 신사 뭐 이런 거 이제 모스크바의 신사 링컨 하이웨이 특히 링컨 하이웨이는 진짜 감성에 맞을 텐데. 링컨 하이웨이도 있어요. 네. 그 저 우아한 연인인가? 우아한 연인은 저는 좀 약간 그것도 있어요. 별로. 네. 근데 뭐 굿즈 때문에 사셨습니까? 왜 사놓기만 하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그 다 못 읽었죠. 링컨 하이웨이는 좀 있다가 포기했었고 모스크바의 신사는 시작도 못했네요. 재밌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밌어요. 근데 트러스트가 올해 그 해외 소설 중에서는 왠지 가장 많이 읽혔던 작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화제가 제일 많이. 올해의 책으로도 여기저기서 선정이 된 것도 같더라고요. 뭐 저는 뭐 일단 재미도 있었고 형식 실험 사실 우리 솔직히 처음 보는 형식 아니었습니까? 그거 아 그리고 뭐 이게 뭐지 이런 독자를 당황시키는 부분도 네, 그러니까 있었고. 트러스트가 올해의 그 소설로 여기저기서 추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언론에 오픈이 되어가지고 괜찮을 텐데 우리 그 남정영 작가님의 동물 권력 있잖아요. 그거 한국 나상. 네. 그 남정영 작가님이 그거는 저 다음 주에 네. 논픽션 할 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뭐 다시 말을 하겠지만은 선정되었다고 되게 소심하게 책걸상 힘 좀 받은 것 같다고 남정희 작가님이 또 우리 뭐 알릴 인정해 소식이 주더라고요. 있으면 그 YG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식이 있으면. 아 그래도 저 지금 엠바고 그러니까, 지키느라고 엄청 엠바고 고생해. 언제 공식 발표입니까? 사실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날 오후 늦게 아마 발표가 될 거고요. 잠시 후에 발표되는 잠시 거니까? 후에 발표가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이 방송은 27일 날 나가니까 뭐 상관없겠죠. 근데 저는 한 일주일 전쯤에 들었거든요. 근데 막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어우, 꾹 참았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네. 싶어서. 그래서 좀 머리카락 많이 빠졌어요. 참느라고. 큰 희생하셨네요. 진짜. 네. 남정영 기자의 동물 권력. 우리가 그때 이거 저 번역해서 외국에 수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남정 기자님 동물 권력을 그 책걸상 시즌 5의 거의 초반부에 방송하면서 이거 올해의 책이다 그랬었는데 이거 저 다음 주에 이제 올해 책 비소설 비문학 부문 할 때 이야기할 거를 지금 미리 이 스포일러입니까 이거 일종의? 근데 스포일러죠. 네. 누군가는 동물 권력 얘기를 다음 주 방송에서 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트러스트 뭐 재미도 있고 형식도 아주 새롭고 메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았습니다. 그 박평 세 권 가져왔잖아요. 한 권 네. 들읍시다. 저 문미순 작가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좋았죠. 네. 좋았고 여러분들이 또 읽고서 또 뭉클 막 소름 뭐 그 이제 데뷔 연도로 제일 짧은 분인데 그렇죠. 나이는 좀 있으신 네. 분이 하지만 이렇게 된 신인이라고 거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표지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표지가리 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네. 네. 지난번 표지 조금 거시기 했어요. 조금 무채색이고 네, 어둡고 네. 그랬는데 뭐 썩 밝아 보이진 않았어요. 밝을 수도 없겠는데 뭐랄까 조금 더 장르 소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람이 등장하고 그래서 네, 좀 새롭더라고요.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다른 표지로 책이 나와서 이게 좀 더
그 출판사의 의지가 좀 보인다. 이게 소설이 갖고 있는 힘보다 조금 덜 읽히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우셨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지금 표지 새로 나온 표지를 제가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약간 일본 소설 네, 뭐 그런 느낌 좀 나네요. 일본 장르 소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 뭐 하여튼 좋은 책이니까 네. 이 표지 책, 바뀐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이 팔렸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좋겠어요. 그러네요. 불과 한 6개월 만에 표지 거래해가지고 냈네요. 그 책걸상에서 방송하고 나서 많이 읽으면 좋을 법한 책으로 좀 간절히 바랐었는데 읽으신 분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막 또 화제가 읽기가 되지는 힘들죠. 못한. 근데 제가 이 책 곰곰이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82년생 김지영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읽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그리고 너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그거 읽으면 또 힘들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약간 진입장벽을 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왜냐하면 간병 노동에 대한 이야기이고 일단 드러난 것 자체가 좀 이제 힘든 어떤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읽어보면은 그 82년생 김지영이 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뭐고 넘어서야 될 건 또 뭔지 이런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윤리적 기준, 법적 기준,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인간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사실 시민으로서는 저버릴 수도 있는 것, 뭐 이런 기준들이 읽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다 다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이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처럼 좀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작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방금 박평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냥 아이디어처럼 저는 좀 이렇게 소개하면은 책 관심 많이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시민 씨라든지 김영하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읽고서 좀 추천해줘서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문제라고 하긴 힘들거든요. 뭐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언어들로 많이 이야기가 됐지만 약간 문학적이기 때문에 확 도약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문학 안에서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그 문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게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고민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은미순 작가님의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 네. 생각할 부분이 많은 작품이었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리얼리즘 소설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무슨 SF나 뭐 과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리얼리티가 있는 바로 옆집 우리 동네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법한 이야기였죠. 간병 문제가 지금 전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뭐 소설로서도 뭐 읽으시면 좋겠지만은 약간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문제를 문학의 창으로 한번 들여다본다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 어떤 기록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게 이제 문학적 가치가 있는 소설의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올해 나온 소설들 중에서 이 소설이 기록하고 있는 지금 당대의 고통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YG도 뭐 하나 더 준비해 왔죠? 저는 내일과 수학자 기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세 권을 준비해 왔고요. 그냥 한 번만 그냥 언급을 하자면은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올해의 책이라고 뽑을 수는 없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가는 장진영 작가예요. 장진영 작가의 치치새? 치치림. 치치새가 사는 숲. 치치새가 사는 숲과 그리고 취미는 사생활. 맞아요. 이 두 소설로 접한 그 90년생 그 등단한 지 얼마 안 된 장진영 작가님이 정말 거침없는 목소리. 네, 올해 만난 작가님 중에서는 저한테 되게 문제적 작가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기억이 많이 나고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되고 음. 이런 작가님이기 때문에 올해 책이라고 뭐 꼽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장진영 작가는 올해 가장 논란이 된, 그러니까 비평가들을 좀 당황스럽게 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을 안 하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 새로움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읽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혼란스러워지는. 네, 그렇게 그런 인상적인데 올해의 책으로 꼽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올해의 책으로 꼽기에는 마치 방금 비평가들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리가 안 됐어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네. 알 것 같은 그런. 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네. 읽으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네. 두 편 다 그랬죠. 두 편 다 그랬어요. 특히 치치새가 사는 숲은 더 그랬고. 더 그렇고 다른 맥락. 그래도 완성도는 맥락에서. 치치새가 사는 숲이 훨씬 있지 않았나요? 그것도 그냥 저는 평가가 다 평가가 다를 다를 수 수 있죠. 있을 것 같아요. 재미가 다르니까. 저는 방송 안 한 것 중에서 요거 참 소개하고 싶었는데 지금 뭐 누군가의 지금 비협조로 불발된 거 하나, 간단한 거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저 김원비까지는 꼬셨거든요. 네. 읽겠다 하자. YG가 싫다고 자꾸 도망가가지고요. AI 미제 사건 전담반이라고. 깜찍하거든요. 아니 저 그 댓글 좀 봤어요. 아니 AI 미제 사건 전담반 왜 무시하시냐고 재밌다고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재밌다니까요. 진짜로 그 AI 형사랑 같이 해가지고 저는 나중에 AI가 더 이제 우리 세상에 중요한 도구가 되면 AI의 어떤 그 활약상을 매우 실감나게 잘 예측한 문학 작품으로 나중에 재평가 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댓글도 찾아서 다음 주에 가져올 테니까 그때 좀 더 이야기할 시간 드릴게요. 아니 다 까먹었어요. 네. 네. 왜 안 읽으시는 거예요? 너무 뭐 일단 JYP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입견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학자나 읽으라고요. 좁혀지지 않는 간극. 7년간 매주 방송을 하면서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신뢰도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막 서로 막 추천하면 무시하고 안 읽고. 거의 귀등으로 듣는 현상. 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AI 미제 사건 전담반 혹시 저 읽게 되고 읽어볼게요. 재밌으면 아니, YG 읽지 마요, 무시하고 읽지 마요. 방송합시다. 네, 재밌다니까. AI 미제 사건 전담. 근데 그 댓글 보고 나 너무 웃었어요. 왜 AI 미제 사건 전담반 무시하냐고 와. 그 읽으신 분인 네. 거지 그분은. 진짜 깜찍하게 재밌습니다. 야 이거 그럴 듯한데. 전 제어에픽 신뢰하잖아요. JYP이 가끔 이제 헛발질해서 그렇지 그래도 좋은 것도 많이 했어요. 네. 좋은 것도 많이. 파리에서 길을 잃다. 섬에 있는 서점도 섬에 있고. 있는 서점. 그다음에 그 셀레스트 잉도. 셀레스트 잉도 셀레스트 그렇고. 잉. 그리고 저 올해 저 목록 보면서 참 망설였던 게 피에르 르메트르 신작이 나왔는데 저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박평도 그렇고 올해 중요한 책으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슬픔의 겨울. 거울? 거울. 거울이었죠. 우리 거울. 슬픔의 거울. 근데 네.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네. 그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아마도 그 열광적인 느낌으로 방송을 하기에는 힘들. 네. 그렇죠. 거죠. 앞에 네. 책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분은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제 세 권이 나오잖아요. 그건 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자 피에르 르메트르의 최신작도 저희가 올해 방송을 하긴 했었습니다. 르메트르 좋아하는데 그 책은 안 읽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또 다시 꺼내 보셔도 좋을 것 같군요. 네. 결국 아마도 104번쯤 방송을 했겠죠. 52주니까. 네. 책걸상 5번째 시즌 7년째 방송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거고요. 내년 초에 첫 주까지 이번 시즌으로 마무리하고 1월 10일? 네. 1월 10일 맞나요? 1월 8일. 8일? 네. 1월 8일과 10일. 8일에
다음 시즌 첫 방에서 또 뵙고요. 다음 주에는 김원비 작가와 함께 네. 올해의 책 정리하는 방송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신년 인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년 내내 네, 불려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요,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전혀 기쁨 같지 않은. 마이 플레저 지금 네, 저의 번역해서 기쁨과 한 즐거움이었어요. 거죠? 네. 땡큐 베리 네, 마치 네. 박평.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받으시고 많이 내년에 받으세요. 뵙겠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